메타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8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 비극이 어떻게 마침내 역사의 빛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조세이 탄광이 무너져 내리면서 183명의 광부가 차디찬 바닷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절규는 안타깝게도 수면 위로 닿지 못했고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했죠. 자, 첫 번째 장은 바로 침묵의 심연입니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비극은요, 그냥 잊힌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습니다. 이 사고로 총 183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그중 136명이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온 우리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통계가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던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요, 정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갱도의 깊이를 알 수 없다. 바로 이 변명 한마디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실을 가로막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떠받치는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변명을 방패 삼아서 진실은 그대로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희생자들의 유해와 그분들의 이야기는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차가운 심연에 버려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장, 기억의 연대입니다. 국가가 침묵하는 동안 시민들은 기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슬,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블록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는 침묵했으나 시민은 기억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니었어요. 정말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되살려낸 불씨였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시민운동의 심장이 된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70년 한 향토사학자의 논문에서 시작해서 1991년에는 한일 시민들이 모여 유족을 찾기 시작하고 2013년에는 오로지 시민 모금으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갱도 입구를 찾아내고 6월 내구를 수습하기까지 했죠. 이게 정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같지 않나요? 세대를 거치면서 검증된 사실의 고리를 계속 연결해서 역사가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의 결정적 전환점인데요. 84년의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바로 올해 2020년 1월에 디지털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역사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8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시민들의 염원에 공식적으로 응답하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 사자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구는 단순히 유고를 찾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사자, 즉 죽은 자의 인권이라는 개념, 존재론적 복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기 때문이죠. 사자의 인권이란 죽은 사람에게도 빼앗긴 존엄을 되찾아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골 수습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잊혔던 183개의 우주, 그러니까 183명의 삶과 이야기를 되살리는 존재론적 회복의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뼈를 찾는 물리적 발굴에서 그 뼈에 깃든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엄을 복원하는 존재론적 복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서부산 AI 시민협의회에서는 이걸 메타기억 프로젝트, 즉 기억을 넘어서는 기억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AI와 DNA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1942년의 그 어두운 기억을 2026년의 디지털 기억으로 옮겨오고요. 둘째, 발굴된 유해에서 DNA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워졌던 이름과 이야기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이때 AI가 방대한 기록과 유전자 데이터를 대조해서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확 높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존엄을 되찾아 진정한 귀향, 즉
돌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5번째 장, 정의를 향한 길입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완전한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명확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식적인 조사를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 둘째,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DNA 감정을 제도화할 것. 그리고 셋째,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 이 3가지가 바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행기 정의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2월 7일 사고 현장에서 84주기 추도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슬픔을 넘어 연대하고 어둠을 넘어 빛으로 나아가는 올해의 추도회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84년 만에 귀향길에 동행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사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 시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시민협의회의의 이 선언은 이 모든 노력이 단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정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AI와 시민의 힘으로 84년 만에 갱도의 입구가 열린 지금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베타 히스토리였습니다.